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산해류 강사 남민수입니다.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실기 이론 5번째 장이죠. 동력설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동력설비도 내용이 많지가 않아요. 자, 그리고 이제 초반에 나오는 내용들 보시면은 우리가 필기 전기기기 때 했던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기기 때 다 했던 내용들이고, 그리고 뭐 기기가 기억이 안 난다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특히나 필기 과목 중에서 기기가 가장 어려웠죠. 그래서 뭐 걱정하실 수도 있는데 걱정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실기 준비하는 데 있어서 해당 교재에 있는 기기의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뭐 깊게 알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다 속과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66페이지 보시면 전동기의 종류다라고 하면서 쭉 나와 있죠. 야, 대충 보니까 여러분들 기억 속 어느 저 먼 곳에 얘가 있었죠. 자, 여러분들 그거 그냥 추억으로 남겨둡니다. 이거 갖다 버리세요. 몰라도 합격하는데 지장 없다. 그래서 66페이지는 시원하게 넘겨주시고, 자, 바로 67페이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7페이지는요, 좀 단답형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실제로 출제되기도 했고. 자, 이것만 기억합니다. 전동기 절연 및 진동이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전동기 사용할 때 이제 절연물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절연물 종별이 Y종, A종, E종, B종, F종, H종, C종이 있고, 각각 종별마다 절연물 종류마다 허용온도 상승 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90도, 105도, 120도, 130도, 155도, 180도, 180도 초과. 그러니까 요 내용을 여러분들이 좀 암기를 해주셔야겠다. 자, 그런데 우리 전기기기 제 강의 들으신 분들은 요거 이미 암기하고 있을 겁니다. 맞죠? 자, 어떻게 외웠습니까? 야, 이거 막 암기하기 어떻습니까? 억수로 불편해 보이죠? 그래서 야, 이 불편해 이씨, 야, 이 불편해 이씨, 야, 이 불편해 이씨. 자,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뭐라고요? 야, 이 불편해 이씨, 야, 이 불편해 이씨. 강의 시작한 지 5분 만에 갑자기 급발진을 했죠. 자, 뭐라고요? 야, 이 불편해 이씨.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고, 자, 온도는 어떻게 갑니까? 자, Y종 온도 90도. 얘는 좀 기억을 해주세요. 자, 90도 기억을 해두시고. 자, 여기서 플러스 15를 합니다. 자, 플러스 15를 좀 해주시면 얼마가 됩니까? 105가 되죠. 105. 자, 105에서도 플러스 15를 또 해줍니다. 자, 그럼 뭐가 됩니까? 120이 되죠. 자, 그 다음 B입니다. B는 어떻게 하냐면 B를 쪼개요. 이렇게 B를 이렇게 쪼갤 수가 있겠죠. B를 쪼갠 겁니다. 그럼 13이 되죠. 그래서 0만 붙여줍니다. B는 130도. 자, F는 5 생각합니다. 5 뭐죠? 5죠. 그래서 155. 자, H는 어떻게 해오냐? 자, H 이렇게 적어주시고 위아래 짝대기를 긋습니다. 그럼 얼마가 됩니까? 180이 되죠. 그래서 180. 자, C는 180 초과가 된다. 이렇게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잊을 일이 없겠죠. 그래서 실제 시험에는 요 2종의 온도를 물어봤습니다. 얘 온도를 물어봤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좀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 내용만 간단하게 알아보고, 자, 그 다음 보시게 되면은 전동기의 진동이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동기가 이제 사용하다 보면 진동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 진동의 원인이 뭔가? 그래서 교재에는 기계적인 원인과 전자적 불평형 원인 이제 이렇게 나눠서 서술되어 있죠. 근데 우리가 이제 전동기 진동 이제 단답형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실제 단답형 문제에서는요, 이렇게 구별하지 않고 그냥 전동기의 진동 원인 5가지를 작성하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5가지를 작성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은 전동기의 소음입니다. 전동기를 사용하다 보면 소음이 발생하겠죠. 얘도 물어봅니다. 자, 어떻게 물어보냐면 전동기 소음의 종류 3가지를 작성을 하고 각각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실제 시험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17년도 1회차에 출제되었어요. 전동기의 진동과 소음이 발생되는 원인에 대하여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문제 1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진동이 발생하는 원인을 5가지만 쓰시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5가지를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전동기 소음을 크게 3가지로 분류하고 각각에 대해 설명하시오. 그러니까 소음을 이렇게 크게 3개로 분류를 하고 각각에 대해서 서술하라. 이러한 형태가 출제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단순히 이제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암기법만 안내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일단 1번부터 가겠습니다. 진동이 발생하는 원인. 자, 첫 번째.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기 요 중에서 좀 외우기 쉬운 거 5개를 가지고 온 거예요. 자, 1번 봅니다. 회전자의 정적, 동적 불평형. 두 번째, 베어링의 불량. 세 번째, 상대 기기와의 연결 불량 및 설치 불량. 네 번째, 회전자의 편실. 다섯 번째, 에어갭의 회전 시 변동이다. 자, 어떻게 해오냐? 배불뚝이 상대에게 회전 초밥을 먹자. 뭐라고요? 배불뚝이 상대에게 회전 초밥을 먹자. 자, 이번 시간 계속 처음부터 뭐 이상한 것 같은데 여러분들 이상한 게 아닙니다. 수업 끝나면은 다 기억날 거예요. 아시겠죠? 자, 뭐라고요? 배불뚝이 상대에게 회전 초밥을 먹자고 함. 자, 이것도 텍스트로 기억하지 마시고 상상을 합니다. 배불뚝이 상대에게 회전 초밥을 먹자고 했다. 갑니다. 자, 배불뚝이, 베어링의 불량입니다. 자, 배불뚝이 상대에게, 상대 기기와의 연결 불량 및 설치 불량. 상대에게입니다. 에게죠. 에게. 회전 초밥을 먹자. 이렇게 해주시면은 깔끔하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단답 암기하실 때 유의사항. 자, 이렇게 암기법 만들어서 외우시는 거 상당히 좋습니다. 실제 과학적으로도 이렇게 외우면은 잘 외워진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외우실 때요. 이 문제랑 같이 연관시켜서 외워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배불뚝이 상대에게 회전 초밥을 먹자 하고 이거 다 쓸 줄 알아요. 쓸 줄 아는 분께 진동이 발생하는 원인 5개가 뭡니까? 라고 하면은 몰라요. 이런다고요. 그러니까 미쳐버리죠. 그러니까 요거 외우실 때 얘는 뭐에 대한 답이에요? 전동기 진동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한 답이다. 항상 문제와 답을 같이 암기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 꼭 유의를 합니다. 아시겠죠? 자, 2번 볼게요. 자, 우리가 전동기 소음을 3가지로 분류하고 각각에 대해 설명하라고 되어 있죠. 자, 우리가 전동기의 소음은 크게 기계적인 소음, 전자적인 소음, 통풍 소음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이 3가지는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두시고 각각에 대해 서술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교재는 단답들 보시면 모범 답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범 답안이에요, 말 그대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것을 그대로 적지 않아도 돼요. 어느 정도 간소화해도 됩니다. 이제 교재이기 때문에 정말 정확한 답안을 작성을 한 것이지 실제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그거를 그대로 다 적고 있다. 이거는 너무 힘들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좀 잘라내면 됩니다.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 또 마음대로 하시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딱 보면 나옵니다. 아, 이건 이렇게 적어도 되겠구나.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 좀 잘라서 적으시고 좀 모르겠다 하는 것들은 저한테 질문하세요. 뭐 질문 답변 뭐 게시판도 있고 뭐 네이버 카페도 있고 이렇게 질문을 하시면은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도 기계적 소음. 자, 원인이 뭐냐? 진동, 뭐 브러쉬 진동, 베어링 등의 원인이다. 이러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이 기계적 소음의 원인은 그냥 진동이다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죠. 그냥 전동기의 진동, 전동기가 진동하니까 소음이 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적어도 상관없다라는 겁니다. 자, 전자적 소음이다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얘도 뭐 철심의 주기적인 자력, 전자력에 의해 진동이 발생하면 소음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얘도 그냥 이렇게 하면 되죠. 전자적 소음이니까 뭐에 의해서? 전자력에 의해서 진동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다.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통풍 소음입니다. 이 통풍이니까 당연히 선풍기 생각하셔가지고 팬이랑 관련이 있겠죠. 그래서 팬, 회전자의 에어덕트 등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 몰라도 되죠. 그냥 팬 작용으로 발생하는 소음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전동기의 소음은 크게 기계적 소음, 전자적 소음, 통소음으로 나눠져 있고 기계적은 진동이 원인이고 전자적은 뭐가 원인? 전자력이 원인이 되는 것이고 통풍은 뭐가 됩니까? 팬 작용으로 발생한다. 팬 작용이 원인이 된다. 이렇게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네, 그 다음은요, 삼상 유도 전동기 특징 및 운전입니다. 자, 그런데 이거 그냥 넘기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얘도 넘기세요. 넘기시고요. 강사님 적당히 넘기세요. 넘기시고요. 강사님 너무 강의를 날로 넘기시고요. 자, 또 넘겨요. 계속 넘깁니다. 이거 어디까지? 아, 그렇죠. 요까지만 넘겨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강의 날로 먹는 거 아닙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저를 믿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72페이지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2페이지 보면은 단상 유도 전동기, 직류 전동기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직류전동기는 몰라도 됩니다. 요 단상 유도전동기만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전기기기 때 단상 유도전동기 했는데 기억나시죠? 기억? 아마 안 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자, 얘는 기억 안 나더라도 얘는 기억이 나야 돼요. 반, 콘, 분, 쉐. 자, 여러분들이 필기를 합격하셨다면은 요 반콘 분쉐 요 암기법은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겁니다. 맞죠? 자, 얘는 뭐였습니까? 반발 기동형, 콘덴서 기동형, 분산 기동형, 쉐이딩 코일형이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을 언제 사용한다라고 했습니까? 단상 유도 전동기는 스스로 기동하지 못하기 때문에 얘네들이 필요하다. 기억나시나요? 자, 우리가 기동이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이 기자가 일어날 기자, 동은 움직일 동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 단상 유도 전동기가 기동한다라는 것은 단상 유도 전동기가 이제 일어나서 움직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작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시작을 할 때, 운전을 시작을 할 때는 엄청나게 큰 에너지, 큰 토크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 단상 유도 전동기는 스스로 그 큰 토크를 낼 힘이 없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러한 기동 장치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동 장치의 정체가 뭐였습니까? 반콘 분쉐였다. 그래서 이 종류 정도만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노란색으로 표현한 것만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뒤에 보면은 반콘 분쉐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찍고 가야 되는 건 뭐냐면은, 자, 콘덴서 기동형은 이름만 아시면 되고, 분산 기동형, 역회전 방식을 좀 기억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분산 기동형 역회전 방식은 어떻게 됩니까? 자, 주건선과 기동건선 중 어느 한쪽의 건선의 접속을 반대로 하게 되면은 역회전이 가능하고, 자, 반발 기동형입니다. 그래서 반발 기동형은 역회전 어떻게 한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브러쉬의 위치를 이동하면 됩니다. 자, 쉐이딩 코일형은 역회전이 불가능하다. 자, 요 정도 내용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돼요. 자, 요거를 제가 나름대로 정리를 했습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시험 문제 이거 물어볼 겁니다. 단상 유도 전동기에서 기동 장치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물어볼 겁니다. 기동 장치 얘네들이 왜 필요해요? 스스로 기동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좀 유식하게 이 단상 유도 전동기는 기동 시에 기동 토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답이죠. 기동 장치가 필요하다. 그 기동 장치의 전체가 반, 콘, 분, 쉐 하면서 반발 기동형, 콘덴서 기동형, 분산 기동형, 그리고 쉐이딩 코일형 요 네 가지 기억을 해두시고 각각의 역회전 방식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발 기동형은 브러쉬의 위치를 이동한다. 요거 어떻게 기억하면 됩니까? 반발, 비읍이 너무 많죠. 그러니까 브러쉬를 위치를 이동을 한다. 자, 콘덴서 기동형. 자, 기동건선의 접속을 반대로 한다. 근데 우리가 콘덴서 기동형의 역회전 방식은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없고 잘 안 물어봅니다. 분산 기동형 볼게요. 자, 분산 기동형이다라고 하는 건 기동건선의 접속을 반대로 한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는 주건선 또는 기동건선의 접속을 반대로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외우시면 되는데 기동건선으로 좀 외워주세요. 왜냐면은 단상 유도 전동기는요, 기동 시에 기동 토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기동 장치가 필요하다라고 했죠. 이 기동 장치의 정체가 이제 기동건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동건선의 접속을 반대로 하면은 역회전이 된다. 자, 쉐이딩 코일형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역회전이 불가능하다. 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좀 잡고 가시면은 단답형 문제들 몇 개 가지고 가게 될 겁니다. 네, 그 다음은요, 전동력 설계입니다. 여러분들 쭉 넘겨주시고 74페이지 피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하는 내용이 5장의 메인이 되는 내용이에요. 조금 전까지는요, 그 5장의 까메오 친구들, 그냥 귀여운 단답형 이런 애들을 배운 것이고, 실제로 정말 많이 나오는 내용이 지금부터 하는 내용입니다. 자, 게임으로 치면은 지금부터가 보스전이에요. 아시겠죠? 좋습니다. 그래서 뭐를 할 거냐면은 전동기 출력 공식들을 정리를 할 겁니다. 그리고 전동기 출력 공식을 정리를 하고 발전기, 전열기, 풍력 뭐 이런 것들 싹 다 정리할 겁니다. 그러니까 기사 실기에 나오는 모든 발전기, 전동기 공식들을 다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교재 보지 마시고요. 제가 PPT 정리해 왔거든요. 이 화면을 보시고 마지막에 여러분들 스스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일단 가장 중요한 전동기 출력 공식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전동기 출력 공식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자, 첫 번째는 물을 끌어올리는 전동기의 출력 공식. 자, 두 번째는요, 물이 아니라
물체를 끌어올리는 전동기 공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물을 끌어올리냐, 물체를 끌어올리냐 이 두 가지로 나눠서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그럼 일단 물을 끌어올리는 것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내가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을 끌어올리는 전동기 출력 공식을 이제 간단하게 유도를 해볼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유도 과정은 알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렇구나라고 보시고 마지막에 결과값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강사님 그러면 유도 과정 생각하고 결과값만 알려주세요 하실 수 있겠죠. 제가 유도 과정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요거를 아시게 되면은 어느 정도 이해하시게 되면은 공식 암기하는 게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여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내가 멋있어 보이려고 보여드리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한번 쭉 봅니다. 영화라 생각하고. 자, 우리가 전동기 출력이니까 출력의 단위는 뭐가 되죠? 와트가 됩니다. 그리고 이 와트다라고 하는 것은 줄 퍼 세크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자, 이거 모르시겠다 하시면 그냥 받아들입니다. 와트는 줄 퍼 세크로 나타낼 수가 있구나. 자, 여기서 줄이다라고 하는 건 뭐죠? 1입니다. 1의 단위가 줄이거든요. 그래서 1을 우리가 힘 곱하기 거리로 표현이 가능하죠. 그리고 세크기 때문에 뭐가 됩니까? 시간. 단위는 뭐죠? 초가 된다라는 겁니다. 세컨드죠. 자, 그리고 우리가 힘이라고 하는 것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뉴턴의 가속도 법칙에 의해서 힘이라고 하는 것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 가속도를 무엇을 넣어줄 거냐면은 중력 가속도를 넣어줄 거예요. 자, 우리가 중력 가속도는 9.8m/s 제곱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지구에서는요 어떤 물체든지 간에 떨어뜨립니다. 이 가속도 얼마요? 9.8m/s 제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물을 끌어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도 마찬가지겠죠. 물을 떨어뜨리게 되면은 얘 가속도 얼마입니까? 9.8m/s 제곱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물의 질량이 m이다라고 하겠습니다. m. 그러면은 얘네들이 곱하면 뭐죠? 힘이죠. 그럼 중력이 9.8 곱하기 m이 되는 겁니다. 맞죠? 그럼 우리가 이제 중력을 이겨내고 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끌어올려야 되는 거죠. 자, 그 말은 우리가 요만큼의 힘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를 쓴다? 9.8m/s 중력 가속도를 쓴다.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F는 MA라는 식에 의해서 이 힘이라고 하는 것이 MA,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로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나머지 친구들은 그대로 따라왔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중학교 과학 시간 때 이 밀도다라고 하는 것은 자, 부피분의 질량이다 이런 것도 배우셨을 거예요. 강사님 기억이 안 납니다. 자, 기억이 안 나도 괜찮아요. 그냥 들으세요. 그렇구나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질량이다라고 하는 건 어떻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까? 질량이다라고 하는 것은 밀도 곱하기 부피로 바꿀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밀도 곱하기 부피로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질량을 어떻게 나타냈냐? 밀도 곱하기 부피로 바꾼 겁니다. 얘를 이렇게 바꾼 거예요. 밀도 곱하기 부피로 바꾼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물의 밀도가 정해져 있어요. 물의 밀도. 물의 밀도. 지금 우리가 이제 물을 끌어올리는 거니까. 자, 우리가 물의 밀도는 어떻게 되냐면은 1000kg per 미터 3승이 됩니다. 자, 얘의 의미가 뭐냐면은 가로 1m, 세로 1m, 높이 1m의 정 6면체가 있습니다. 가로 1m, 세로 1m, 높이 1m의 정 6면체가 있어요. 정 6면체. 그럼 이 정 6면체에 물을 가득 채웁니다. 물을 가득 채웠을 때 무게가 얼마다? 1000kg이다. 자, 이런 의미다. 라고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물의 밀도 자체는 정해져 있는 수치입니다. 그래서 물을 끌어올리니까 이 물의 밀도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물의 밀도 얼마입니까? 1000 여러분들 집어넣어 주시면 되고, 그리고 Q는 뭐냐면은 이 시간분의 부피를 이제 Q로 표현을 한 겁니다. 자, 그리고 9.8 그대로 내려왔고요. 자, 거리는요, 우리가 물의 높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H로 바꿔서 정리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전동기 출력은 기본적으로 킬로와트로 바꿔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와트로 유도를 했기 때문에 뭘 해줘야 된다? 10의 마이너스 3승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얘랑 약분이 되면서 남는 것은 9.8 QH가 된다. 자, 결론적으로 이러한 식을 여러분들께서 얻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 Q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됩니까? 얘는 양수량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양수량. 자, 양자가 뭐냐면 끌어올릴 양자예요. 그래서 끌어올린다라는 거죠. 무엇을? 물을 끌어올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끌어올린 물의 양을 우리가 양수량이라고 하는 것이고, 얘 단위가 정말 중요합니다. 단위 뭡니까? 미터 삼승 퍼 세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미터 삼승 퍼 세크다. 그래서 초당 끌어올린 물의 양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조금 있다가 여러분들 보시겠지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9.8이라는 숫자가 있죠. 9.8이라는 숫자가 있으면 이 Q는요, 초당 물의 양입니다. 뭐라고요? 초당이라고, 초당. 꼭 기억합니다. 자, 그리고 H는 뭐가 되는 겁니까? 그냥 높이니까 미터. 여러분들이 대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9.8QH를 구했는데 얘 의미가 뭡니까? 물을 끌어올리는 전동기의 출력입니다. 그러니까 물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요만큼의 에너지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의미하는 것은 물을 끌어올리기 위해 자, 필요한 에너지가 된다라는 거죠. 에너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요거 가지고 바로 이제 펌프형 전동기 가볼게요. 그러니까 펌프형 전동기가 뭐예요? 물을 끌어올린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실제로 우리가 이제 물을 끌어올릴 때는 펌프를 이용해서 물을 끌어올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다가 제가 한번 그림을 좀 이쁘게 한번 그려볼게요. 그림을 자, 여기에다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지금 얘가 뭐냐면 펌프용 전동기입니다. 전동기. 자, 전동기를 통해 물을 끌어올리는데 사실 그냥 얘가 물을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라 이 펌프라는 애를 통해서 끌어올립니다. 그래서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펌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펌프를 통해서 물을 끌어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양동이를 그리고요. 이 양동이에 물이 담겨져 있다.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물이 이렇게 담겨져 있다. 그러면은 이 물을 끌어올리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를 뭐라고 했습니까? 9.8QH다라고 했죠. 자, 단위는 뭐라고 했습니까? 킬로와트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무조건 전동기 출력은 킬로와트다. 꼭 기억을 합니다. 그럼 얘를 끌어올리려면 9.8QH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럼 펌프의 출력이 뭐가 돼야 됩니까? 얘가 돼야 될 겁니다. 그래서 펌프의 출력이 뭐가 돼야 된다? 9.8QH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펌프의 효율을 줘보겠습니다. 그래서 이타 해주시고, 자, 펌프니까 P를 제가 쓰도록 하겠습니다. 펌프의 P를 가지고 온 겁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부터는 이 펌프의 입력을 한번 구해볼게요. 자, 펌프의 입력을 왜 구합니까? 펌프의 입력이 전동기에 뭐가 되는 겁니까? 출력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전동기로 들어오는 자, 이 부분이 전동기의 입력이고 얘가 전동기의 출력이니까 결론적으로는 pom프의 입력이 전동기의 출력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는 것이 자, 효율이다라고 하는 것은 입력분의 뭐가 됩니까? 들어간 입력분의 출력이 이제 효율이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지금 궁금한 것은 입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효율과 입력을 바꿉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입력이다라고 하는 것은 출력에다가 효율을 나눠주시면 그게 이제 입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렇게 거꾸로 가려면 효율을 다 나눠주시면 되는 거예요. 9.8QH를 이타로 나누게 되면 뭐가 되죠? 얘가 뭐로 나눴다? 이타로 나눴다. 얘가 바로 뭐가 되는 겁니까? 펌프의 입력이면서 사실 이 전동기, 펌프용 전동기의 출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건 얘가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 여유율이라는 게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펌프 출력이 요만큼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요만큼 나와야 되는데 혹시나 모르니까 입력에 조금 더 많은 에너지를 넣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유율이 주어지면은 자 여기에다가 K 곱해 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요 공식을 기억을 해 주셔야겠다. 그래서 펌프용 전동기 P는 자, 이타분의 9.8QH가 되는 것이고 여유율 K 단위는 이제 무조건 킬로와트가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때 이 Q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양이다라고 했고 단위는 미터 3승 퍼 세크가 된다. H는 미터가 되는 것이고 이타는 펌프의 효율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공식만 사실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얘는 뭐냐 이거죠. 6.12타분의 QHK 얘는 뭐냐? 그러니까 수험생분들이 얘랑 따로 외우시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왜 따로 외우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면은 두 개가 완벽하게 같은 식이에요. 다른 건 뭐냐면은 이 Q의 단위가 다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앞에 9.8이 있으면 Q는 시간당이에요. 초당이에요. 초당. 근데 얘 6.12 공식은 요 Q가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은 분당이에요. 분당 양수량이에요. 그래서 단위가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개수만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단위를 환산한 공식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똑같은 공식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에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죠. Q라고 하는 것이 자 60에 미터 3승에 민이다. 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이제 출력을 구할 때 Q를 대입을 해야 되는데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두 개 공식을 외우고 있다 하면은 요거 쓰면 편하게 나겠죠. 왜 Q의 단위가 뭡니까? 미터 3승/, 민이니까 그대로 60을 대입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요 공식을 모르고 요것만 외웠다 하더라도 얘 단위가 뭐예요? 미터 상승/, 초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미터 상승/, 초로 바꿔줘서 그냥 대입을 하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분당 60이 나오면은 초당은 얼마 나와요? 1초당. 초당 1만큼 나오겠죠. 그러니까 분에서 분당 60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얘를 초로 바꾸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초로 바꾸게 되면은 1m 3승/, 세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꿔서 그냥 대입을 하라라는 겁니다. 오차가 나도 상관없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자, 한 번만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보시면은 우리가 Q는 자, 미터 3승/, 세크라는 공식이에요. 이 9.8에서는. 그럼 얘는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다고요. 자, Q는 미터 3승 민에다가 뭘 곱한 겁니까? 여기에다가 60분의 1을 해주면은 얘가 되는 거 맞아요? 그렇죠? 우리가 60분의 1에서 얘가 된 거잖아. 그러니까 미터 3승 민에다가 60분의 1 하면은 얘가 된다고. 그러니까 얘를요, 지금 얘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은 얘가 얘잖아요. 얘 대신에 뭘 넣는다? 얘를 넣으면은 얘로 바뀐다고 그냥. 그러니까 여기에 9.8에다가 60분의 1 해주시면은 정리하면은 그냥 6.12분의 1이랑 같은 값이라고요. 완벽하게 똑같은 식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 꼭 인지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앞에서 이 9.8 앞에 9.8과 Q가 같이 나온다. 그럼 Q는 무조건 초단위다. 6.1이 나온다. Q는 분단위다. 이렇게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럼 이것을 바탕으로 우리가 한번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식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한다. 이 공식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것이죠. 자, 지표상 15m 높이의 수조가 있다. 이 수조에 초당 0.2 세제곱미터 물을 양수하려고 한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이제 조건이 두 개나 주어졌네요. 자, 지표상 15m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15m가 의미하는 것은 H를 준 것이고 초당 0.2m 3승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됩니까? 이제 Q값 양수량을 준 거죠. 그래서 0.2의 단위는 뭐가 됩니까? 미터 3승/, 초당이니까 세크가 된다. 그럼 9.8 공식을 쓰면 되겠네요. 자, 그랬을 때 여기에 사용되는 펌프 전동기의 삼상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 단상 변압기 2대를 V결선을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펌프형 전동기에 삼상 전력을 공급하는 뭐가 있다? 변압기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이걸 하나 더 그려볼게요.
좀 이쁘게 그려야겠네요. 자, 이렇게. 변압기가 있다라는 거죠, 변압기. 자, 근데 이 변압기는 VV 결선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1차 V, 2차 V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단상 변압기 두 대를 V 결선해서 전동기에 전력을 공급하고 있다. 자, 이때 펌프 효율이 몇 %다? 65%다. 그러니까 얘를 0.65로 줬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펌프 측 동력의 10%를 여유를 줬다. 10%의 K값을 준 겁니다. 다음 강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되어 있고, 자, 유도 전동기의 역률도 주어졌습니다. 이 역률이 얼마다? 0.85가 되는 것이죠. 그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만 잘 이해하시면 돼요. 자, 펌프용 전동기의 소요 동력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펌프용 전동기의 동력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출력값, 얘를 물어본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그냥 대입을 해주시면 되겠죠. 9.8 QH, 자 9.8 해주시고 Q는 얼마라고 했습니까? 0.2 해주시고 H 15m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1은 뭐죠? 여유율입니다. 자, 우리가 10%의 여유율을 준다라고 했기 때문에 10%니까 1.1을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1 더하기 10%가 얼마죠? 0.1이다. 얘를 곱해야 된다고. 이거 헷갈리시는 분 없죠? 자, 우리가 파티에 친구 10명이 옵니다. 그래서 10명이 와서 제가 고기 10인분을 준비했어요. 근데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야, 10% 여유를 더. 그럼 몇 인분 준비해야 돼요? 10에다가 1.1을 해가지고 11인분을 준비하라는 얘기잖아요. 10에다가 이거 0.1 곱하시는 분이 있는데 0.1 하면 1인분이잖아. 그러니까 10 곱하기 0.1을 하신 분들은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유를 1인분 더 두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예 계산하실 때는 1 더하기 0.1.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무조건 1을 더한 다음에 여유를 줘야 된다. 그러니까 숫자가 커져야죠. 여유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당연히 1.1이 곱해진다. 자, 효율, 펌프 효율 얼마라고 했습니까? 0.85, 0.65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여기까지가 전동기의 출력이 되는 것인데 지금 단위는 뭡니까? 킬로볼트 암페어. 용량 피상값으로 나타내라고 했으니까 이 역률까지 어떻게 해줘야 된다? 고려를 해줘야 된다. 자, 이거 나눠주시면 58.53 킬로볼트 암페어가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전동기의 출력측이죠. 출력측. 아직 출력측입니다. 두 번째는 변압기 한 대 용량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변압기다라고 하는 거 지금 변압기 두 대가 V 결선되어 있죠. 우리가 필기 때 V 결선이 되게 되면은 변압기 한 대 용량을 P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변압기 용량 P짜리 두 개가 V 결선합니다. 그럼 출력은 얼마입니까? 한 대에 루트 3배다 이렇게 배웠죠. 실제 이 변압기가 출력을 내고 있죠. 걔가 뭐다? 루트 3P가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요 식을 쓰려면은요, 이 전동기의 입력을 구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이 변압기의 출력이 전동기에 입력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조금 전에 구한 거는 뭡니까? 전동기 출력이잖아. 그러니까 입력을 구하려면은 전동기의 효율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효율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동기의 효율을 M이다 이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얘가 별다른 조건이었기 때문에 뭐로 생각합니까? 1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뭘 나눠줍니까? 1을 나눠줬다. 그럼 뭐가 됩니까?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뭘 해줘요? 1을 나눠주면은 요거 자체가 이제 전동기의 입력값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랑 뭐랑 같다라고 해야 됩니까? 얘랑 같다라고 해야 된다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개념을 잘 잡으셔야 돼요.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P값은 어떻게 나옵니까? 58.53을 루트 3으로 나누면 되겠죠. 이 계산이 있죠. 그래서 33.79kVA가 이 V결선 변압기 한 대의 용량이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유형 첫 번째였습니다. 그 다음은 유형 두 번째입니다. 물체를 끌어올리는 전동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물을 끌어올리는 전동기를 했죠. 자, 그거 이해하셨으면은 요거는 뭐 할 거 없습니다. 자, 일단 유도 과정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자, 요까지는 앞에 물을 끌어올리는 것과 같고, 자, 여기서부터 살짝 달라지는데, 자, 일단 여기 보시면 질량 곱하기 9.8이고요. 자, 우리가 시간분의 거리를 뭐로 바꿀 수가 있습니까? 속도 V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단위가 지금 와트죠.
제가 이 전동기 출력 공식의 단위는 전부 다 킬로와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와트를 뭐로 바꿔야 된다? 킬로와트로 바꿔야 된다. 자, 그런데 킬로와트로 바꾸는 순간 이 질량의 단위가 지금 킬로그램인데 톤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자, 우리가 질량이 단위가 킬로그램이 있습니다. 킬로그램이 있어요. 그럼 얘는 뭐랑 같냐면은 자, 질량 단위가 톤인 애가 있겠죠. 자, 여기에다가 뭐를 곱하면 킬로그램이 됩니까? 10의 3승을 곱하면은 킬로그램으로 바뀌죠. 자, 우리가 1톤은 몇 킬로입니까? 1000kg이잖아. 그러니까 1톤에다가 10의 3승을 곱해야지만 킬로그램으로 바뀐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이 질량 킬로그램을 질량 톤 곱하기 10의 3승으로 치환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럼 질량 킬로그램을요, 그냥 얘로 이제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나머지 9.8 곱하기 V를 해볼게요. 자, 9.8 곱하기 V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얘의 단위는 뭐라고 했습니까? 와트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와트를 뭐로 바꾸겠다? 킬로와트로 바꾸기 위해서 10의 마이너스 3승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얘의 약분이 되고 남는 것은 9.8의 질량 톤 그리고 속도 V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질량 톤 요거를 기호로 대문자 W로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공식이 9.8WV가 된다라는 것이죠. 단위는 뭐가 됩니까? 킬로와트가 되는 것이고, 자, 여기서 W 단위가 뭡니까? 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체를 지금 끌어올린다라고 했죠. 그래서 물체에 무게가 들어갈 겁니다. 근데 단위는 항상 톤으로 넣어줘야 된다. 꼭 기억해 두시고. 자, 여기 V의 단위는 뭐가 됩니까? 속도. 미터 퍼 세크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도 앞에랑 동일합니다. 9.8이 나왔죠. 9.8이 나올 때는 항상 초단입니다. 초당 이동한 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6.12가 나왔다 하면은 초가 아니라 분당으로 바뀐다라는 겁니다. 앞에 양수량이랑 똑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6.12가 나오면은 분당이고 9.8이 나왔기 때문에 초당이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9.8WV 얘의 의미가 뭡니까? 물체를 끌어올리는데 필요한 에너지죠. 아까랑 똑같습니다. 우리가 9.8QH 뭐라고 했습니까? 물을 끌어올리는데 필요한 에너지라고 했습니다. 자, 그것을 뭐로 어떻게 펌프의 효율로 나눠줬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펌프와 같은 기구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동일하게 효율을 나눠주시면 된다. 그러니까 앞에랑 완전히 똑같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공식이 권상기용 전동기가 됩니다. 자, 여기서 권자다라고 하는 것은 돌돌 감는다라는 겁니다. 이 상은 뭐냐면 윗상자죠. 그러니까 돌돌 감아서 물체를 위로 올리는 전동기를 우리가 권상용 전동기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공식은 9.8WV 여기에다가 그냥 효율을 나눈 값이다. 자, 그래서 K는 뭐가 됩니까? 그냥 여유계수, 여유율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6.12 이타 WV K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기서 이 V만 다를 겁니다. 얘도 이제 여기 V는 뭐예요? 미터 퍼 세크. 요 V는 뭐가 됩니까? 미터 퍼 민이 되는 겁니다. 앞에서 다 설명했던 거다. 두 공식은 완벽하게 똑같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그 다음 보기 전에 기출문제 하나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얘가 바로 이제 권상기용 전동기입니다. 그래서 돌돌 감아서 물체를 위로 들어 올리고 있죠. 그래서 얘 출력이 이제 50kW라고 주어져 있고 분당 회전 속도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기준기의 기계효율이 주어져 있네요. 자, 1번 권상 속도는 몇 미터 퍼 민인가, 분당 몇 미터를 가는가를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권상 속도는 뭡니까? 이 공식에서 얘가 권상 속도의 속도, 얘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보면은 뭐가 주어져 있냐면은요, 이 회전 속도가 주어져 있고 이 회전 속도는 950 RPM이죠. RPM 뜻이 뭡니까? 레볼루션 퍼 미닛입니다. 분당 950번 레볼루션 회전한다라는 것이고, 그럼 여기 이제 이 권상기용 전동기에 직경이 주어져 있다라는 거죠. 자, 무슨 말인가? 자, 여러분들이 자, 이렇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직경이 얼마라고요? 60cm다. 그러면은 0.6m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맞아요? 그러면은 자, 이때 이 원의 둘레가 어떻게 됩니까? 원주라고 표현하죠. 얘는 어떻게 구해요? 2파이r 또는 파이에다가 직경을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파이에다가 0.6을 곱하게 되면은 요게 의미하는 것이 뭐가 되는 겁니까? 이 원의 둘레가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전동기는 분당 950번을 회전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분당 950번을 회전한다라는 얘기는 분당 몇 미터 간다라는 겁니까? 한 바퀴가 파이 곱하기 0.6이니까 분의 얘를 몇 바퀴 도는 거예요? 950번 도는 거니까. 분당 가는 미터, 거리는 파이 곱하기 0.6 곱하기 950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제 단위가 뭐예요? 분당 이만큼 간다라는 거죠.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권상 속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를 괜히 공식으로 파이에다가 직경 D에다가 N, 이 N은 뭐죠? RPM이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굳이 외울 필요가 없고 당연한 소리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굳이 뭐 파이 DN 이런 거 적을 필요 없고 바로 하셔가지고 답을 구하셔도 상관이 없다. 그래서 1790.7 미터를 분당 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물어본 것이 이제 권상기의 권상 중량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중량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죠? W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W는 단위가 톤인데 여기에는 킬로그램을 물어봤다. 이제 요것만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권상용 전동기 출력 공식 일단 뭐 1번에서 이제 분당으로 구했으니까 6.12 공식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력 6.12 2타 n분의 WV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우리가 W가 궁금한 것이니까 W에 관해서 나타내면 되겠죠. 그럼 다 넘겨주십니다. 6.12 2타 n 곱해주시고 또 V 나눠주시면 자, 요거 여러분들이 풀어주시면 되는 것이죠. 6.12 들어가고요. 자, P의 단위는 무조건 킬로와트라고 했죠. 그래서 50 넣어주시면 되는 것이고 자, 효율 1이라고 주어져 있지 않습니까? 100%니까 1 넣어주시고 자, 속도는 여기서 구했죠. 1790.71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다. 자, 그래서 계산을 하면은 170.8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중요한 거 얘는 무조건 단위가 톤이라고 했습니다. 자, 문제에서 물어본 것은 뭐였습니까? 킬로그램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10의 3승을 곱해줘가지고 답은 뭐가 됩니까? 170.88이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이 정도로만 실제로 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권상 속도 공식 뭐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 굳이 외울 필요는 없다. 자, 그 다음 엘리베이터 전동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엘리베이터든지 뭐 권상기용이든지 어쨌든 똑같잖아요. 엘리베이터는 뭐예요? 사람을 올리는 겁니다. 근데 권상기용은 뭐였어요? 물체를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식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물체로 보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9.8W의 2타 다 똑같습니다. 요 K까지도 다 똑같아요. 근데 엘리베이터 전동기에서는 이 K가 뭐 여유계수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자, 평형률이라는 의미로 등장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다 곱해주시면 돼요. 얘도 뭐 여유율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똑같다. 그 다음은 에스컬레이터 전동기입니다. 이 에스컬레이터 전동기도 사람을 들어 올리는 것이죠. 그래서 공식 똑같습니다. 자, 똑같고 자, 곱해지는 애 이름만 볼게요. 그래서 승객 유입률이다라고 이제 베타라고 주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그냥 곱해주시면 돼요. 곱해주시고 조금 특이한 것이 이 경사각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경사각이 주어지면요, 이 경사각에다가 사인을 취한 다음에 곱해주셔야 돼요. 이건 왜 그러냐면은 자, 우리가 에스컬레이터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렇게 생겼죠. 사람이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도착을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럼 실제 사람이 이동한 거리는 얘가 되는 거 맞아요? 얘가 되는 거 맞죠? 근데 우리가 여태 공식을 유도할 때 어떻게 유도했습니까? 물체를 들어 올린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들어 올리는 거니까 전부 다 이제 수직거리로 해석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도 얘로 해석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경사각이 세타죠. 그럼 실제 이동한 거리를 x라고 잡겠습니다. 그럼 얘는 뭐가 됩니까? x에다가 사인 세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로 해석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공식 유도 과정에서 힘 곱하기 거리였죠. 이 거리는 수직거리입니다. 요 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컬레이터는 여기에 뭐가 붙어야 된다? 사인이 붙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수직거리를 구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세타가 주어지면은 사인 취해가지고 곱해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나머지는 다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요 내용은 뭐냐면은 요건 뭐 제가 넣을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지금 이 W가 톤이지 않습니까?
근데 얘를 킬로그램으로 바꾸게 되면 특히 예식이죠. 요식을 톤을 킬로그램으로 바꾸게 되면 6.12가 6,120이 돼요. 그러니까 이거 단위 환산입니다. 이거 왜 알려드리냐면은 여러 교재들을 보면은 요식을 은근히 많이 쓰고 있어요. 근데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그냥 몰라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공부하다가 당황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전부 다 이걸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다. 그리고 저는 지금 9.8WV로 전부 다 통일을 했어요. 여기서부터 권상용 전동기든지 간에 뭐 엘리베이터든 에스컬레이터든 간에. 근데 문제 보면은 뭐 에스컬레이터 얘는 뭐 GV라고 되어 있고 뭐 얘는 뭐 LV라고 되어 있고 막 헷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냥 기호의 차이일 뿐이지 오히려 혼동만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물을 끌어올리는 전동기 공식은 9.8QH를 이타로 나눈 것. 물체를 끌어올리는 전동기는 9.8WV를 이타로 나눈 거. 그렇게 하면 그냥 사실 끝나요. 방금 제가 막 거의 30분 설명했는데 그게 끝이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다. 여기까지가 이제 전동기 출력 공식이에요. 자, 전동기 출력 공식이고, 네, 그 다음은 그 외 공식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교재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따로 정리를 합니다. 자,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전열기입니다. 이 전열기는 뭐냐면은, 자, 입력으로 전기 에너지를 넣어줬더니 결과가 열이 발생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시게 되면은, 자, 입력으로 전기 에너지가 들어갔고, 자, 출력으로는 열 에너지인데, 자, 우리가 열 에너지, 자, Q는, 자, 이런 공식이 있습니다. CMT다. 단위는 뭐가 됩니까? 킬로칼로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열 에너지를 CMT 이렇게 배운 적이 있으실 겁니다. 없으시면은 제가 간단하게 암기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등학교 때 배웠던 것 같은데 Q는 시멘트다 이렇게 했어요. 뭐라고? Q는 시멘트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출력이 되는 거니까 C, M, 자, 델타 T.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C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비열입니다. 비열. 근데 문제에서는 물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물의 비열은 어떻게 됩니까? 자, 우리가 물의 비열은 문제에서 주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기억을 하는데 뭐 어렵지 않아요. 물의 비열은 그냥 1입니다. 1. 단위를 볼까요? 킬로칼로리 퍼 도시, 킬로그램 도시, 킬로그램 곱하기 도시. 얘가 단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 의미가 뭡니까? 1kg짜리 물을 1도씨에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이 뭐다? 1kcal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열에다가 뭘 곱했습니까? 질량 M을 곱했죠. 그럼 얘의 단위는 당연히 이제 킬로그램이 되는 것이고. 자, 델타 T다라고 하는 것은 온도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 뭘 넣어야 되냐면은 온도가 10도에서 30도 변했다. 여기 뭐 넣어야 돼요? 10도에서 30도 변했으니까 20도죠. 그 20도를 넣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얘 단위는 이제 당연히 도씨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 곱하기 도씨와 킬로그램과 도씨 곱하면은 얘네들 다 날아가죠. 남는 건 뭐가 되는 거예요? 킬로칼로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의 단위가 뭐가 되는 겁니까? 킬로칼로리가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밑에 전기에너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기에너지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P에다가 T를 곱합니다. 자, P는 뭐냐면 전력이죠. 단위는 킬로와트가 되는 것이고 여기서 T는 뭐가 됩니까? 아워, 시간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자,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겠죠. 왜? 효율이기 때문에 여기 단위가 킬로칼로리죠. 여기도 킬로칼로리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럼 지금 단위가 이제 킬로와트 시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뭐를 곱하면은 킬로칼로리로 바뀌냐면은 860을 짠 하고 곱해주시게 되면은 860PT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단위가 이제 킬로칼로리로 바뀌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위 차원이 같기 때문에 효율 공식이 성립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1kW시다라고 하는 것은 860kcal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kW시에다가 860을 곱하면은 킬로칼로리로 짠 하고 바뀌었던 것이죠. 그래서 전열기 효율 공식 여러분들 어렵지 않죠?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디젤 발전기입니다. 이제 디젤 발전기의 효율인데 저희가 디젤이라고 하는 건 뭐죠? 아마 자동차, 이제 자차 가지고 계신 분들은
주유소 가면은 휘발유가 있고요. 그리고 디젤이 있죠. 경유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그거예요, 그냥. 이게 연료를 사용해서 전기를 만들어내겠다 이겁니다. 그럼 앞에랑 마찬가지로 효율 공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연료, 입력으로 연료가 들어가고 출력으로 전기가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공식으로 나타내면 MH분의 860PT가 되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들 전력공학, 발전공학 할 때 화력 공부 열심히 하셨으면 익숙하실 겁니다. 자, 일단 860PT죠. P의 단위는 당연히 킬로와트고 T의 단위는 아워라고 했죠. 그럼 킬로와트시에다가 860을 곱했으니까 뭐가 됩니까? 단위가 킬로 칼로리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럼 당연히 밑에 있는 MH도 단위가 킬로 칼로리가 되겠죠. 자, M은 뭐냐면은 연료량입니다. 그래서 단위가 킬로그램이에요. 킬로그램으로 주어질 겁니다. H는 발열량이에요. 그래서 발열량이기 때문에 단위가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입니다. 킬로그램당 몇 킬로칼로리가 나오냐, 이제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두 개를 곱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킬로그램 약분이 되어서 킬로칼로리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에 따라서는 이제 킬로그램이 아니라 리터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어찌됐건 리터도 약분되면 킬로칼로리가 된다라는 거, 요 원리만 아시면은 요것도 쉽게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게 바로 디젤 발전기의 공식이 된다. 그리고 이 디젤 발전기도 제가 MH분의 860PT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요 문자들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달라도 전혀 문제될 거 없다. 자, 그 다음은 이제 풍력 발전기, 이제 풍력 에너지 공식입니다. 그래서 풍력 발전기의 출력이죠. 자, 출력은 2분의 1의 로우 AV 3승에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상당히 이제 좀 복잡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만 유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유도 과정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가지고 사실 저는 이거 유도해서 그냥 풀라고 말씀을 드리긴 하거든요. 근데 뭐 유도 과정이 어렵다면은 요 결과값 요대로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주시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일단 보시면은 우리가 W 와트다라고 하는 것은 줄 퍼 세크라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고, 자, 여기서 이 줄에는요 에너지가 들어가야 됩니다. 일 또는 에너지인데, 자, 2분의 1 MV 제곱이다. 요식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자, 풍력 같은 경우는 날개가 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W는 줄 퍼 세크다라고 해서 이 줄에는요 2분의 1 MV 제곱 얘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S는 뭐죠? 초로 나눠주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 2분의 1에 M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M은 뭐죠? 질량입니다. 맞죠? 그럼 우리가 이 밀도다라고 하는 것은 부피분의 질량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맞죠? 그럼 우리가 질량이다라고 하는 것은 자, 밀도 곱하기 부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맞죠? 근데 우리가 부피의 단위가 뭡니까? 세제곱미터죠. 그래서 얘를 그냥 거리의 세제곱이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나요? 거리의 세제곱 이렇게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M 대신에 밀도 곱하기 거리의 세제곱으로 바꿀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M 대신에 밀도 곱하기 거리 세제곱으로 바꾼 거고, 여기 속도의 제곱이죠. 속도의 제곱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얘를 뭐로 나눈 것이다? 시간으로 나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 자, 2분의 1 밀도 해주시고요. 자, 시간분의 거리 제곱이지 않습니까? 시간분의 거리 제곱이에요. 시간분의 거리 세제곱이죠. 그럼 이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거리가 3번 곱해져 있고, 자, 얘를 뭐로 나눈 겁니까? 시간으로 나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시간분의 거리는 뭐로 바꿀 수가 있습니까? 속도로 바꿀 수가 있고, 자, 거리 곱하기 거리라고 하는 것은 제곱미터죠. 제곱미터는 뭐예요? 면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를 면적으로 바꿀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가 자, 시간분의 거리 세제곱을 면적 곱하기 속도로 바꿀 수가 있죠. 그래서 얘를 이제 면적 곱하기 속도로 바꾼 겁니다. 속도 곱하기 면적. 그렇죠? 그러면 이제 속도 곱해지면은 이제 V3승이 되는 것이고, 면적이 A고요. 밀도가 로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2분의 1 로우 A V3승으로 여러분들이 유도가 가능하고, 자, 출력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이제 킬로와트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10의 마이너스 3승 해서 자, 요렇게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된다. 자, 요거 시험 문제 나오거든요. 여러분들이 무조건 킬로와트로 물어보기 때문에 이 10의 3승까지 같이 외우셔야지 실수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유도 과정을 하시는 분들도 염두에 둬야 되는 게 이 유도 과정 와트로 유도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반드시 10의 마이너스 3승을 한 다음에 대입을 해주셔야 된다. 그러니까 문제 같은 경우는 요 공식만 외우면 그냥 풀 수 있게끔 나오거든요. 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다. 자, 마지막으로 수력 발전기입니다. 자, 이 수력 발전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9.8 QH가 있죠. 자, 우리가 분명히 물을 이렇게 끌어올리는데 필요한 에너지가 9.8 QH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반대로 이 물을 다시 떨어뜨리게 되면 에너지가 발생을 할 겁니다. 맞죠? 우리가 끌어올리는 데는 에너지가 소비가 되지만 얘를 떨어뜨리면 에너지가 발생하죠. 이게 수력 발전의 원리잖아요. 그럼 발생하는 에너지도 얘랑 똑같겠죠. 9.8 QH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럼 우리가 이 수력 발전기다라고 하는 것이 또 어떻게 됩니까? 입력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입력이 들어가고 출력이 나올 거죠. 그럼 입력은 뭐가 됩니까? 물을 떨어뜨린 에너지를 통해서 터빈을 돌려서 출력을 발생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입력을 예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9.8 QH로 맞아요? 얘가 이제 9.8 QH예요. 9.8 QH. 그럼 발전기에 이제 효율이 있겠죠. 우리가 효율이다라고 하는 것은 입력분의 뭐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까? 출력으로 나타낼 수가 있죠. 그럼 출력은 어떻게 합니까? 입력에다가 효율을 곱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9.8 QH에다가 뭐를 곱하면 됩니까? 효율을 곱하면 된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전동기는 효율을 나눴다면 발전기는 반대니까 효율을 곱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나머지 파라미터 똑같습니다. 양수량, 단위, 미터 3승 퍼 세크가 되는 것이고 H 높이가 되는 것이고 이타 효율. 자, 단위는 무조건 킬로와트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이 동력 설비 관련된 문제들은 틀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정리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